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기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인데 충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국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메모리 산업에 대해 호황인데 중국 공장 매각한다고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머스트노5에서도 함께 알아보고 왔던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2분기에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는 60조 원, 삼성전자는 89조 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갖다가 네. 빼고 나서 엄청난 이익을 거뒀고 3분기, 4분기에는 더 이익이 늘어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메모리 초과 수요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익을 거뒀는데도 왜 중국의 충칭 공장을 매각하려고 하느냐라고 의문이 달 수가 있는데 어쨌건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또 속내를 살펴보면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매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매각하면 시장이 어떻게 좀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각하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6월 22일이 낸드 플래시만 하는 이제 키옥시아, 그다음에 샌디스크의 주가인데 두 기업 모두 이제 6월 22일 네.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내려갔죠. 두 네. 기업 모두 6월 22일을 갖다가 최고점을 갖다가 기준한다면 절반 이상의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격언 중 하나가 많이 오른 주가보다 최고의 악재가 없다. 이런 어떤 격언대로 최고의 주가를 찍자마자 이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중국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기업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CXMT, 창신 메모리 반도체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D램 기업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창신 반도체 CXMT이고, 오늘 다루는 이 낸드 플래시의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에서 YMTC입니다. YMTC가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미 많은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추가로 이제 등장했을 때 그러면 중국이 추가로 등장한 이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강자들이 중국의 YMTC 부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 퍼지면서 6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MTC가 이렇게 엄청나게 약진하는데 그러면 상반기 그렇다 치더라도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을 같이 본다면 내년에 YMTC가 세계 3강에 이룬다는 전망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키옥시아나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러면 주가가 그대로 반영돼서 이번에 충칭 공장을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공장이거든요. 낸드 플래시를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검토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 점유율 입장에서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시장 점유율 조사 기관이죠. 네. 지난 이제 6월 달 발표한 거 보면 YMTC가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작년에 8%인데 6월 달 발표한 거 보면 무려 5% 이상 상승해서 13%. 13%면은 1위 기업인 삼성전자,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보다는 한참 격차가 있지만 3위 그룹과는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YMTC의 상승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 더 올라가면은 내년에 이제 세계 3강이 되는 것입니다. 1위 삼성전자, 2위 이제 SK하이닉스, 3등이 중국 기업인 YMTC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렇게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고민하다가 충칭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을 매각하는 게 낫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을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신 반도체 CXMT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왜냐하면 CXMT가 그렇게 기술력 좋다면 왜 삼성전자 임원을 매수해서 이게 이제 불법으로 기술 유출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추론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CXMTC는 그렇게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YMTC가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 낸드 플래시는 점진적으로 이제 기술을 약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정된 웨이퍼 안에서
결국은 미세화 공정, 게이트 랭스를 갖다 누가 더 많이 좁히느냐, 뭐 23나노냐, 18나노냐, 16나노냐 이렇게 점점 좁히는 과정이 있는데 좁히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 리소그래피, 그 노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의 노광 장비를 갖다 근본적으로 네덜란드의 그 노광 장비를 근본적으로 중국의 수출을 갖다 막아버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정을 갖다 막아버리고 있지만 이 낸드 플래시는 미세화 공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낸드 플래시는 몇 단을 쌓냐, 156단이냐, 176단이냐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세화 공정은 추격을 하는데 낸드 플래시는 점점 올리고 있으니까 올리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좀 후발주자가 따라하기가 그나마 수월하다. 이 부분이 YMTC가 약진하는데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물론 이 낸드 플래시도 다각도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D램의 미세화 공정보다는 압박할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YMTC가 CXMT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그 추격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래서 올해는 13나노, 올해는 13%의 시장점을 가졌지만 내년에는 18%도 가능하다. 이러면 세계 상강이 되니까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주가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